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예.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종부 세라피 오늘 새로 보시는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종부 세라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시작을 할까요? 네. 종부 테라피는 그 박종부 선생이 한국에서 15년 전 정도에 처음으로 알고 있던 그 깨달음을 바깥에 드러내서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알리게 된 계기는 중풍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을 통해서 한의사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고, 지금은 작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네. 여러분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종부 테라피는 원리에 입각한 네. 그 몇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네. 그 에너지 장애 원리라든가, 그다음에 밸런스를 맡는 원리라든가, 돌탑 쌓기 원리라든가, 어떤 수도꼭지 원리라든가, 그다음에 프랙탈의 원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원리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 특히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데에서 그 치료점을 찾아서 아주 즉각적이고, 그다음에 강력하게 반응이 나타나는, 그다음에 다시 그곳을 했을 때 또다시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반복이 가능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치료가 가능한 네.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한의사와 먼저 이렇게 교환이 잘 되는 그런 의학인가요? 한의사들 입장에서 접근하기도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충분히 가능한. 일반인도. 예, 그러니까 네. 이 원리에 입각했기 때문에 좀 더 큰 틀의 이론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 들어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치료법이나 이런 것들이 통틀어서 같이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물리학에 있어서 통일장애 원리가 네. 새로운 그 이론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전에 뉴턴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의 원리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전에 있던 치료법을 뛰어넘는 어떤 인체에 있어서 통일장애 원리에 해당되는 그런 원리가 저는 종부 테라피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의 그리고 양의 또는 얘기하자면 카로프랙터 뭐 이런 분들하고도 이게 잘 통관이 된다고 할까요? 예, 충분히 네. 다 연결이 되죠. 네. 왜냐하면 그 인체에 있어서는 결국은 해부학적으로도 맥센스 해야 되고, 네. 어떤 기능적으로 장부의 기능적인 면에서도 양의학적인, 한의학적인 또는 그 과학적으로 다 설명이 다 맞아야지 네. 이게 맞는 거지. 한쪽에서는 설명이 되는데 저쪽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든지,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쪽에는 반대로 얘기한다든지, 그러면 뭔가 부족한 점이 많은 거죠. 네. 예. 지난번에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예, 예. 뭐 굶어 죽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에 대해서 깜짝 놀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이 종보 세라피가 과연 무엇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문의해 오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예, 예. 네, 우선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풋을 주시면 저는 정말로 고마운 일입니다. 네. 그리고 저도 너무나 모자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다시 인풋으로 저도 하나씩 개선을 해 나갈 수도 있고, 저도 깨달을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면에서는 그 표현은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좀 지나셨던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이 닥터시기 때문에 왜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본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닥터가 아니니까 감히 그런 말을 못 하거든요. 또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의사는 앞으로도 네. 없어질 날은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만 해도 그렇잖아요. 네. 우한에 한 분이 아직 남아 계시더라고요. 네, 네, 여러 그렇죠. 사람이 예. 이제 한국으로 떠났는데 본인까지 떠날 수가 없어서 짐을 다 싸놨다가 본인은 의사 한 사람이 아직 거기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참 예, 그게 어떤 의미에서 네.
의학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고 어떤 그 봉사 내지는 희생 정신에 입각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참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중보 세라피를 설명하다가 너무 오랜 시간이 네. 간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죠. 오늘은 어떤 인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오늘은 무엇보다도 네. 우리 인체에서 중요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심장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까 네.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사실은 그냥 있을 때는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뭐 이런 손끝에 가시가 조금만 들어가도 아 여기가 이렇게 대단한 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 심장은 정말 모든 것을 뛰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숨쉬게 하고 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할 텐데요. 중요하다는 면은 예를 들어서 없어도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심장과 그다음에 뇌, 네. 예, 그리고 폐, 심장과 뇌와 폐, 뇌와, 네 이런 예. 것들은 그다음에 폐도 중요하죠. 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심장과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심장은 우리가 얼마 전에 발렌타인데이가 지났잖아요. 네, 네, 그러면 거기도 심장을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랑과 심장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예, 오래 전부터 유럽에서 그렇고 동양에서 그렇고 심장을 하트라고 네. 표현한 그것이 사실은 어떤 그 모양상으로 온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무엇을 느꼈을 때 머리로 생각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가슴으로 받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머리에서 심장까지 가장 멀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것과 다 연결되는 그런 측면에서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심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몸의 해부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심장에서의 어떤 그 변화가 심장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모든 호르몬 체계라든지 모든 다른 부분이 다 전달이 되지 않으면 우리 몸이 펑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과 사랑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니코르가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그 중요한 심장이요 피를 받고 또 내보내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기능이 펌프아웃 아웃하는 기능과 들여보내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많은 분들이 심장을 오히려 단순한 피를 받고 그다음에 내보내는 그런 펌프 역할을 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장을 이식 수술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그 가정하에 네. 이식 수술을 하는데 심장 이식 수술 후에 사실은 그 생명 연장이 약 한 9.2년 네. 그러니까 10년이 채 못 되는 거죠. 네. 그럼 심장이 펌프 역할만 한다면은 왜 심장 이식을 수술을 한 다음에 10년도 채 평균적으로 못 살지 않느냐? 최고로 많이 사는 사람은 지금까지 기네스북에 33년까지는 있습니다. 33년. 예, 예. 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지 못하죠. 근데 심장은 사실은 그냥 펌프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네. 거기다가 스마트 펌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스마트 펌프라는 얘기는 그 혈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자율 신경의 조절과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어떤 시점에 어디에다가 얼만큼의 피를 보내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한 기관의 치유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다른 데는 몰라도 그 부분에 피를 많이 보내야지 그게 힐링이 되니까요. 네. 또 예를 들면 저녁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보면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잠을 못 주무시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뇌가 쉬지를 못하고 그렇게 되면 심장도 쉬지를 못합니다. 그럼 심장이 뇌가 움직이니까 뇌에 산소와 그 다음에 그 슈거를 공급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심장이 더 보통 때보다 밤에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더 뛰어야 되는. 심장이 그럼 무리를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심장은
많은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불면증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불안, 초조, 공황 장애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어깨의 통증이라든지 아니면은 팔의 통증이라든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탄발지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심장과 사실은 연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요, 그 심장 이식을 해서 그 수명 연장이 지금 한 33년이 길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심장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제 여러 면으로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심장이 우리 건강상의 뭐 가장 최고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모든 것을 다 담당한다고 할 수 있나요? 우리 예, 신체 건강에? 심장이 그러니까 그 가장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중심이 되고 심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은 다른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중풍을 일으키는 또는 심장마비가 일어나는 그런 가장 흔한 시간이 사실은 새벽입니다. 새벽인데 많은 경우에 저녁에 굉장히 그 부담이 되는 식사를 했다든지 그럼 위가 부담이 되는 경우에 위가 늘어나게 되면 이 사실은 이 안의 면적은 좁지 않습니까? 네. 위가 늘어나게 되면 그게 그 사실은 심장에도 부담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에 굉장히 약해서 심장이 다른 방해가 없이 편하게 잘 뛰어야 되는 네. 가까스로 잘 뛰고 있는 부분이 경우에 그런 경우에 위에서 부담이 가게 되면 그 심장에도 부담이 가게 돼서 그래서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게 새벽에 제일 많은 이유도 네. 그 위하고도 연결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심장 자체로도 문제도 있고요.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심장이 안 좋을 때 팔이 뭐 왼팔이다, 오른팔이다 이렇게 좀 편치가 않다 얘기하셨는데요. 예, 예. 그 어깨 많은 경우에 오십견이라든지 또는 프로즌 숄더라고 네. 하는 거든지 이게 어깨가 아프던 경우에 우리는 그냥 어깨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어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근본적으로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오른쪽 어깨인 경우에도 네. 왼쪽의 심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왼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왼쪽에 있는 어깨의 근육을 당겨서 여기를 편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네. 어, 어깨가 아플 때 왼쪽 어깨뿐만이 아니고 오른쪽 어깨인 경우에도 심장을 같이 다스려야지 네. 잘 낫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인체 내부가 심장과 많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심장을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 네. 몸에서 그것을 알아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몸에서 심장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소위 인터카스털 머슬이라고 하는 같은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그 근육이 있습니다. 네. 근육도 당겨주고 네. 그다음 여기 있는 어깨의 근육도 근육이 많지 않습니까? 네. 어깨 근육도 많이 당겨져서 여기 심장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어깨를 안 움직이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오십견이라는 것도 네. 심장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아, 그러니까 팔을 움직이지 말으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저절로 움직이지 않게끔 조처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심장은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면은 이 팔이 나중에는 움직여지질 않더라고요. 지금 김동일 교수님도 오른팔이 네, 지금 못 올라가시는 상태가 됐어요. 네. 네. 그분이 어느 분이시죠? 어떤 분이시죠? 연대 교수였던 김동일 예, 교수님. 네네. 김동길 교수님. 네네. 예, 예. 그것도 사실은 심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심장을 치료하지 않으면 네.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이외에 어떤 또 질환이 있나요? 심장으로 인한? 심장으로 인한 질환은 심장과 연결된 질환은 중풍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심장이 좋지 않으면 결국은 목에 있는 그 목 근육들도 네. 부담이 되고 네. 목 근육이 부담이 되면 결국 뇌로 들어가는 그 혈관이 핏줄이 다시 내려와서 결국은 이 뒤로에서 이 앞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를 이제 그 경정맥이라고 하는데 네. 영어로는 이제 저길러 베인이라고 하는데 네.
모든 피는 머릿속으로 들어와서는 뇌로 들어와서는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네. 여기가 근육이 잡고 있으면 흉쇄 유돌근이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잡고 있으면 결국은 그 뭐 파킨슨즈라든지 파킨슨병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이런 그 뇌 질환도 쉽게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목의 문제도 사실은 심장하고 연결이 돼 있고 네. 어깨의 문제도 심장하고 연결이 돼 있고 결국 또 다른 질환이 간이라든지 위장이라든지 대장이 다른 질환들도 위가 저기 좋은 상태가 되지 못하면 위가 심장이? 결국 예 좋은 피를 잘 네. 공급을 적당량을 공급을 못하면 힐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만병의 근원이 근원은 결국은 심장으로 연결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이 잘 뛰게 하기 위해서는 피가 맑아야 될 텐데요. 네, 그러면은 우리 식사도 참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 식사도 중요합니다. 식사도 중요하고 사실은 많은 자세 네. 그러니까 심장을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편히 하게 되면 네. 그 저기 폐도 부담이 적게 네.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심장도 더 저기 부담이 적게 되고 네. 좋은 자세와 그다음에 좋은 환경과 네. 그다음에 좋은 음식과 네. 예 그건 굉장히 기본적으로 다 중요하다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가다가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아우 그러고 여기를 쓰다듬잖아요. 네네. 그럴 때 심장에 오는 그 자극이 너무 심해서 그런 건가요? 예, 그러니까 심장이 그 깜짝 놀랐을 때 그때는 어떤 부담이 됐을 때 어떤 그 자율신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 심장이 빨리 그 저기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문제가 적은데 그렇지 않고 심장에 좀 약한 경우에는 그 조절 기능이 떨어져서 네. 약해져 있으면 더 놀라게 되는 거고 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네. 공황장애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불면증, 우울증,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다 심장하고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한테 네. 특별하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네. 심장을 위해서 보호하는 방법, 네. 그다음에 과연 집에서 자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특별하게 알려드리고 네,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왼팔이 있는데요. 왼팔. 네. 왼팔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가운데 심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심장이 관장하는 부분은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서 이만큼이 심장이 관장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를 잘 눌러보면 아픈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픈 것은 대부분 어깨에 아픈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종부 원리에서는 심장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이기도 하고, 또 손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귀에도 있고, 네. 많은 여러 군데 발에도 있습니다만은 여기가 가장 접근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네. 여기를 활용해서 눌러주시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한두 점, 어떤 분들은 너댓 점, 네. 어떤 분들은 더 많이 아픈 점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럼 거기를 지압으로 눌러주시고 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수지침을 혹시 하시는 분들은 그 침으로 꼽아줘도 되고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쳐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뭘로 이렇게 눌러줘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자극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심장에 관한 직접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른팔, 이제는 왼팔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른팔에서는 사실은 그 척골과 요골 사이에 그 저기 여러 가지 보시면 자극점이 되겠어요. 있습니다. 네.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게 오른손인데요. 오른손에 지금 여기 요골이 있고 그 다음에 척골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자극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하게 그 심장에 관계되는 부분은 T4에서 T7 그러니까 흉추 4번과 흉추 7번 사이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에 심장으로 연결되는 그 신경들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신경과 더불어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이렇게
팔로 자르면은 여기 팔꿈치에서 이 반을 다시 이렇게 반을 잘라서 그 가운데 해당되는 부분을 보시면은 굉장히 아픈 지점들이 나옵니다. 거기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왼팔에서는 심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눌러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있던 부분들이 많이 풀리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여기를 누르셔가지고 만약에 아픈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아, 내 심장의 밸런스가 좀 맞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들을 눌러보시면은 여기가 풀리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왼팔에서는 심장에 해당되는 왼팔은 안쪽, 왼팔은 안쪽, 바깥쪽. 오른팔은 네. 바깥쪽. 네. 예. 왼팔은 안쪽에서 2분의 1. 예, 2분의 2에서 네, 위쪽에. 예, 팔꿈치에서 2분의 1 해당되는 그 사이에서 그 압통점을 찾아내시면은 거기가 심장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아픈 점을 자꾸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거기를 아픈 점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아프지 않을 때 그때는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팔에 있어서는 여기 요골과 그다음에 척골 사이에 그 틈들이 있습니다. 그 틈을 통해서 그 사실은 신경이 빠져나오는 걸로 프랙탈의 원리에서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여기까지 반을 잘라서 그 반 중에서 중간 부분에 3분의 1을 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해서 그 중간 부분에 찾아보시면은 아픈 데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심장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너무 아픕니다. 제가 사실은 환자들을 이렇게 눌러보면 너무 아파서 이렇게 팔짝팔짝 뛰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눌러주시면 심장마비, 그러니까 심장마비 증상이란 것은 호흡이 곤란하다든지 여기 팔에 쥐가 나듯이 이렇게 저리저리 하다든지 아니면 목으로 통증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물론 911으로 전화를 거셔야 되지만 전화를 거는 동시에 심장에 해당되는 지점을 꼭꼭 눌러주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은 심장마비에 굉장히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에 또 신창문 박사님을 모시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중부 세라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